벤제마 아, 사우디 오피셜이 떴어요. 알 이티하드. 알 깡패. 알 깡패. 원조 진짜 알 알 깡패. 깡패에 네. 벤제마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14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됐고요. 이제는 알나스르 소속으로 뛰고 있는 호날두와 타이틀을 두고 벤제마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 그러네요, 진짜. 네. 아, 이게 진짜 약간 내가 축구 본 이래 계속 벤제마는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던 거잖아요. 2000년대 후반부터 있었으니까 네.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런 스타들이 이제 리그 경쟁 팀들의 동료도 아니고 상대 팀으로 한 리그에서 만난다는 게 그것도 사우디에서 와, 이 판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누누잖아요. 누누, 이티하드, 알 이티하드 맞아요. 누누가 쓰는 벤제마는 어떨까? 누누 쓰는 벤제마. 왜냐면 누누는 라우리 메네스는 잘 썼어. 근데 누누는 이제 그 토트넘 감독 초반부에 네. 해리케인을 잘 못 뭐, 썼단 말이야. 네, 맞아요. 못 썼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해리케인의 네. 상황이 이제 좀 그랬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면 누누가 라우리 메네스를 잘 쓴 게 아니고 라울 히메네스가 누누를 잘 가려준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 그때 라우리 메네스는 울브스 전술 그 자체였거든. 맞아. 머리 부상 당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누누는 나는 사실 아다마 활용은 그 측면에서 엄청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아다마는 인정. 맨시티 개패고. 맞아. 그것도 네. 잘했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벤제마가 받는 게 시즌당 한 2억 유로 된다고 하죠. 시즌당 2,800. 근데 이게 단순히 연봉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뭐 수성고 이런 거 다 아마 포함된 금액일 거라고 해요. 그래도 아마 후하게 줄 거예요. 2,800억? 2년 뛰면 5천억이 최소 넘을 거고 여기서 이제 연장하면은 1조까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로마노 얘기를 들어보니까 2+1이래요. 그래서 이제 추가 1년 가능성도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요소는 이제 또 아챔. 아챔 진짜 판 커지겠다. 이 선수들이 이제 아챔에서 알나스르의 호날두 그리고 이제 알 이티하드의 벤제마 지금 오피셜 난 선수들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맞아요. 이 두 선수가 이제 또 아챔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아챔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날두 전주성 방문, 벤제마 전주성 방문. 그러니까 최고지. 대신에 전제 조건 결승에서밖에 못 만나. 그렇죠. 결승에서밖에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아시아랑 동아시아가 이제 나눠서 이제 치니까. 뭐 울산 문수 벤제마 방문. 문수의 벤제마. 마틴아담 대 벤제마. 아, 그렇지. 맞네. 마틴아담 뭐였지 그때 허비케인이라 그랬구나. 몸이 무거우니까 해리케인 같다고 해서 허비케인이라고 그러고 벤제마급 원터치 패스라고 이제 한의원님 중계하실 때 언급다고 하시던데. 그치. 어쨌든 이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도 아챔의 낭만은 토너먼트부터 서아시아와 동아시아 팀이 만날 때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막 원정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안컵 같은 거 하면은 그 중동 원정 빡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야 이거 중동 팀도 홈에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왜? 이거 중동 원정 개빡세니까. 그러니까 빡세니까. 그래서 막 그때 FA 서울 같은 팀들 시즌 중에 에스테그라도 가고 그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16강 때부터 그렇게 만나는 게 참 재밌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벤제마가 오게 됐고 지금 사우디 리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 정부상의 목표는 이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는 슈퍼스타들을 데려와서 올스타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꿈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사에 따르면 호날두 메시 지금 같은 팀에서 뛰는 거. 이게 사실 이벤트 매치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선수들을 좀 데려오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BBC 쪽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사우디 국부펀드 이제 PIF가 사우디의 주요 4개 클럽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4개 클럽이 어디냐면 알 이티하드, 알 나스르, 알 hilal 그리고 2부 리그 챔피언인 알 아흘리까지 이렇게 4 클럽이 이제 인수가 됐는데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개 클럽에 대해서는 클럽의 75% 지분을 가지게 되고 비영리 재단이 남은 25%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 구단 인수 작업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 구단이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부펀드에서 얘기를 하는 건 축구 외에도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투자, 뭐 파트너십, 스폰서십, 그러니까 이런 상업적인 거, 마케팅적인 부분에서의 기회 창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부펀드가 들어온 순간 이 4개 클럽에 대해서는 정말 막대한 양의 자금이 투입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재정적인 지원이 그만큼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의 평소에 받는 어떤 주급 조건이나 연봉 조건에 2배, 3배 가량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우디로부터 제한을 받는 거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사실 더 말년의 나이일 때 가는 곳이 사우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꼭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 약간 전성기가 살짝 꺾이기 시작할 무렵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는 선수들도 이제는 사우디 무대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느낌이에요. 중국이 진짜 선수 끌어모았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드록바 상하이서 나가고 아넬카랑 드록바가 같이 갔지. 딱 10년 전쯤 됐죠. 그리고 뭐 라베찌. 맞아요. 그리고 테베즈. 이런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정점에서는 좀 내려왔을 때 갔죠. 음. 뭐 최정점에서 가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사우디로 넘어가는 그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위상이나 네. 실력적인 부분도 정점에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슈퍼스타들이잖아요. 그쵸. 뭐 벤제마는 뭐 올 시즌을 엄청나게 잘하긴 잘하긴 했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오스카 중국 갔을 때도 나는 진짜 충격적이었거든. 그때가 딱 진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스타 선수들이 중국에 가는 것도 무서웠고 스타 선수 저 정도 급의 스타가 아니어도 그때 광저우 황다 외국인 선수 뭐 콘카, 엘케손 그 2011년이거든요. 즉 잘하긴 했거든 진짜 미쳤거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레반도프스키가 백업으로 있을 때 그 도르트문트의 공격수였던 루카스 바리오스. 아 바리오스 네. 맞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으로 러쉬를 했었던 그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링크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리고 사우디는 이게 풀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너무 남다르니까. 아니 그 중국 그때 충격적인 얘네는 항상 돈이 많았었던 국가야. 지금 보면 투자를 한다는 게 지금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축구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 제 생각은 중국 때랑 좀 사우디 때와의 사우디 지금의 차이는 전 사우디가 판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돈도 돈이지만 호날두 벤제마가 지금 있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 선수들은 그 이전에 중국에 갔던 이 10년 전의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스타성과 명성과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사우디가 진짜 판을 키울 만큼 키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우디 쪽 그쪽 땅에 있는 기름이 마르기 전까지는 사우디는 돈이 동날 일이 저는 없다고 봐서 그쵸. 네, 그래서 사우디의 이런 부분이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링크라는 선수들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호날두는 갔어요. 네. 호날두가 그 사우디 리그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리그 좋다. 근데 이제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벤제마나 메시 같은 빅네임들이 온다면 매우 환영한다. 왜냐면 이 선수들로 인해서 리그가 성장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우디는 어쨌든 중동 팀이고 그 훈련 방식이나 이런 게 유럽이랑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오후 저녁에 훈련을 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이제 밤 10시에 훈련을 한다.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뭐 못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룸메이트들이 남한을 하셨죠. 네, 모로코 애들이어가지고 네. 걔네 이제 해 치고 밤 12시부터 먹기 시작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다.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의 일부고 배울 것이 있고 그리고 사우디에서 경험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이제 호날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호날두가 갔고 그 이후에 벤제마가 갔고 링크가 나는 선수들 중에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거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 진짜 가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메시. 근데 메시가 지금 이제 MLS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네, MLS 중동, 사우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 리턴 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릴랄이랑 이적선 났을 때 언급됐었던 금액이 연간 6억 유로예요. 야 이것도 그러면 그만한 어떤 재미가 있는 게 메시가 만약에 사우디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미디어는 호날두하고 비교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사우디에서 매우 대전 하는 거야. 그죠? 그 매우 대전이 사우디에서 성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주급이나 어떤 조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두 선수 간의 어떤 비교를 하는 미디어들의 자존심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8,400억 정도라고 이게 사실 마케팅 이런 거 다 포함이겠죠. 네. 연봉만 8,400억이면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계약 기간 2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의 행선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최근에 모드리치 얘기도 나왔습니다. 모드리치. 네. 3년 동안 1억 2천만 유로, 한 1,670억 정도를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모드리치가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 보여줬었던 거, 전 기량 여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물론 이제 여전하죠. 체력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클래스를 가진 미드필더 쉽지 않으니까. 모드리치 정도 되는 클래스 미드필더가 사우디로 간다? 사실상 이제 중원 먹고 시작한다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판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 라모스. 사실 라모스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사우디의 이런 몇몇 클럽들이 이미 라모스와 좀 접촉을 했고 라모스가 이제 가족과 함께 미래를 좀 결정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까지는 레알 출신 선수들 얘기가 많았고 혹은 레알의 최대 라이벌 출신의 선수까지 메시까지. 그쵸. 얘기가 좀 많이 있던 상황이네요. 그리고 은골로 캉테는 이거는 니자르 킨셀라랑 맨로가 얘기를 한 거라서 아예 없는 얘기 아니다. 사우디 복수의 클럽에서 캉테를 원하고요. 첼시는 캉테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캉테 관련해서는 시즌 중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 부상이 너무 많다. 나오면 잘하는 거 오케이 알겠다. 근데
캉테가 나올 수 있냐. 근데 클래스는 진짜 나오면 여전하긴 해요. 심지어 그 램파드가 2선 공미에 가깝게 올려섰을 때도 그치. 잘하긴 했어. 그 위치에서 나름 잘했어. 옛날에 사리가 약간 캉테를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조금. 썼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어쨌든 캉테 관련해서는 이티아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벤제마랑 캉테가 같은 팀에 뛸 가능성도 있고 캉테가 이제 보너스 그리고 초상권 포함해가지고 총액 한 8,600만 파운드, 1,400억 원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바르셀로나와 고별식을 치렀었던 네. 세르지오 부스케츠. 부스케츠. 사우디 혹은 MLS 행이 좀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호날두의 알 나스르가 부스케츠한테 관심 있다는 기사가 이제 한 5월 초쯤에 나왔고요. 이외에도 알샤밥 그리고 아렐랄도 부스케츠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겼는데 네. 손흥민 선수도 잠깐 사우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역시 나이가 92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리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그 정도 나이대 선수는 이제 슬슬 사우디 리그가 품을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의 이적설은 구체적인 건 전혀 아니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영입을 하려고 손흥민을 되게 좀 이제 좀 토대를 다질 것이다. 구체적인 클럽 언급된 것도 아니고요. 내년에 손흥민을 데려오려고 이 기반을 좀 다지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여서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또 사우디 리그와 링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서 몇 명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벤제마도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벤제마가 막 SNS로 뭐 없다 막 이런 얘기만 했었잖아. 그래서 야 벤제마가 뭐 물론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오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지금 유럽이 아니라 사우디 리그를 간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갔잖아요. 그렇죠. 오피셜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지금 링크를 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누구가 사우디로 이적할지는 모른다. 네, 네이버 TV 채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사우디 리그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올려드리죠. 혹시 이제 리그 그 어떤 분위기나 경기 영상, 호날두 뛰는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랩추종윤 저 네이버 TV 채널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 보시면은 영상 굉장히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이 커지면은 이제 아마 곧 있으면 국내 OTT들도 혹은 뭐 스포티비처럼 이제 중계권을 갖고 있는 어떤 채널들도 혹시 중계권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형철이는 사우디 안 갑니다. 사우디 가나요? 저 이거 기름 파는 거 만약에 필요하시면 해드립니다. 네네. 형철이는 사우디 안 가고요. 네. 사우디 리그를 만약에 해설해야 된다. 와,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역대 중계했었던 것 중에 그 중국 FA컵 버금가는 난이도 아닌가. 난이도 엄청나지. 왜냐면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유럽 출신의 외국인 선수들은 아니고 나머지 선수들은 새롭게 알아야 되니까. 참 신기하네요. 사우디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한 2030년의 그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사우디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금 행보를 걷고 있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